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교육입니다. 전문가님, 좀 네. 전에 교육, 자세히 얘기하면 출판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네.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무려 아시아 최초로 이 노벨 네.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말씀 주신 출판주 좀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벨 문학상이. 어쨌든 이제 한강 작가 관련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나오면서 예스24, 밀리 서재가 급등을 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 이거 좀 올라갈까? 하고선 저는 저녁부터 보고 있었는데 한번 공략을 해볼까 했는데 그냥 바로 점상한가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그만큼 어제 사이트도 좀 마비가 됐다라고 해요.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문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좀 수상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웨덴 할리먼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10일 현지 시간으로 일단은 생중계를 좀 통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좀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일단은 한강이 선보인 그런 작품들이 좀 불티나게 팔리면서 예스24 사이트가 한때 좀 마비되는 현상을 좀 겪기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스24 관련해서는 최근에 TMF 이슈 있을 때 반짝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오늘 좀 상한가에 굳혀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다음 주 초까지는 테마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잡는 그 시점 자체를 대부분 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으로 날아가 버린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세S24 홀딩스도 지금 상한가에 좀 나왔고 그나마 이제 매매를 좀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밀리의 서재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주가가 바로 반응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잡기 어려웠던 그런 분들 뭐 저조차도 사실 오늘 뭐 대응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신 전략 이거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상승하겠지라는 그런 전략보다는 뭐 다음 주 초까지 정도만 좀 반응이 나오겠지로 체크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교육, 구체적으로는 출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그 말씀 주신 대응 방법이 일반인들한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다음 주 초까지 보자고 하셨는데 네. 내가 만약에 좀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러면 아예 진입하지 않는 걸 좀 추천하시나요? 저는 진입 안 할 겁니다. 음, 네, 이미 점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저거 괜히 따라잡았다가 여러분들 눌려버리면 지금 제가 왜 경계 말씀을 아까 드렸냐면요. 시장이 지금 사실 매매할 게 없잖아요. 손림 현상이 가는 종목들만 가고 상한가 간다 그러면 그냥 눈이 뒤집히실 거예요. 아마 저거 잡고 싶어서 지금 매수 걸어놓고 만약에 매수 걸어놓고 오늘 매수 되신 분들은 다음 주 그냥 월요일에 그냥 파시고요. 응. 저는 아예 오늘 놓쳤기 때문에 그냥 매매 대응 그냥 저는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각이 돼서 물론 뭐 국기선양하고 좋은 이슈인데 이게 매매적으로는 여러분들 조금 위험한 그런 결과를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잡지 못하시고 놓치셨던 분들은 그냥 좀 보내주자. 그리고 다음을 좀 노리면은 다시 기회가 온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오늘 잡으신 분들은 대응하시고 놓치신 분들은 그냥 놓아주고 저는 매매 안 한다. 이 부분을 좀 힌트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구체적으로 출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항공입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어제도 이 항공 관련해서 대명선호랑 티웨이 이슈 전해드렸었는데요. 근데 네, 오늘도 어쨌든 좀 항공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건 분쟁 조짐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식되기 만약에 접근을 여러분들 하신다면요. 차라리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올 때 앞서서 이제 봤던 우리 출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공략하시는 것보다 항공 관련해서 지금 티웨이 쪽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은 연속성을 가지고 기간적으로 더 상승을 할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 초에 눌림저리가 오면은 오히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림당, 뭐 대명노소 시즌이 티웨이항공 관련해서 분쟁 조짐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째 지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TA항공을 좀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 격화 조짐이 좀 보이면서 최대 주주 예림당 그리고 2대 주주인 대명 손우그룹이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명 손호 시즌을 좀 미시해서 대명 손호 그룹 자체가 이제 현재 TA항공 경영권 인수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실질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에요. 그 예림당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영권 수호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앞서서도 이제 실시간 브리핑에서 앵커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일각에서 좀 거론되는 티웨이항공 공개 매수는 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좀 나오는 그런 상황도 좀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만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이슈들은 분쟁에 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뭐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예림당 살짝은 좀 쉬어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티웨이 항공 쪽이고요. 뭐 오늘 관련해서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항공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어제 저희가 같은 이슈를 다뤄보면서 네, 그때 또 이런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살짝 눌린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변은 없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변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경영권 자체가 이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잡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항공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경영권 분쟁으로 내가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그런 부양책으로 인해서 투자하는 것인지 이 투자 포인트 두 개를 나눠서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좀 쉬어주는 과정 그리고 혹은 다음 주 오늘 이렇게 상승을 좀 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 초가 이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좀 눌림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고 제가 항공주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다른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림당, 대명선호 그룹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항공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로봇입니다. 전문가님, 네. 로봇이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로봇 안에 좀 개별적인 어떤 호재들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로봇주를 오늘 좀 끌고 있는 게 스맥이에요. 그러니까 스맥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 스맥인데 일단 사모펀드 운용사인 릴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이제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를 좀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 22%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날 장 마감 후에 스맥이 이제 3,400억 원 규모의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에 따른 MOU를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스맥은 뭐 아시겠지만 1989년 삼성중공업 공작기계 사업부를 좀 기반으로 세워진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제조 업체인데요. 일단 스맥과 현대위아 그 공작기계 사업부가 IT 그리고 자동처리 그 다른 전방위 산업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일단 인수를 좀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 자체도 좀 많이 쉬어가고 있던 와중에 요즘에 로봇주 뭐 많이 들고 계시겠지만 뭔가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스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장기 평상 하단에 좀 위치해 있고 대부분 좀 역배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연이어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주가 상승에 좀 이바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같이 체크해 보자 해서 로봇 관련주 오랜만에 올라와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 로봇 관련해서 이제 국내 이슈들도 살펴봤는데 네. 방금 말씀 주신 로보택시라든지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이 아마존에서 물류 로봇을 10배 정도 더 늘린다 네. 이러면서 이게 배송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로보택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마존에 관련된 이슈도 로봇에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뭐랄까요?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무엇일까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 테무나 알리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로봇들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테무 알리가 왜 싼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로봇이 그냥 바닥 움직이면서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싼 것이다라는 이유까지도 좀 나오는데 어쨌든 로봇이 그만큼 좀 발전을 많이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은 맞으나 일단 실질적으로 수익이 완벽하게 찍힌 이거는 좀 개발하는 그런 산업, 발달하는 그런 산업이지 뭔가 수익이 딱딱딱딱 찍히는 그런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1,000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뭐 장기간 예전 10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저 정도인데 많이 올라온 게 저 정도일 정도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로봇 관련주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로봇이 좋으니까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대기업들이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와야 확실하게 내가 지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 저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가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펌핑이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다른 로봇주들과 흐름 자체가 비슷했는데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일단 봐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지만 로봇 관련주 이거 뭐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볼까? 저는 반대입니다. 네, 아직은 좀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완벽하게 좀 추이가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로봇주 움직일 때는 AI도 AI지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였어요. 그때 화랑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